영산고등학교 학생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콩 발효 조미료, 된장과 간장, 청국장 이런 콩 발효 조미료에 대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학생들은 코로나19 때문에 학교에 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학교는 교육청은 교육부에서는 여러분들의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산고등학교에서는 어쩌면 전국에 최초일 수 있고 부산에서 최초일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직접 전문 교과 관련 특히 우리 학교는 조리라든지 간호라든지 사무 경영과 관계되는 이런 영상을 우리 선생님들이 직접 만들어서 우리 학생들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교장선생님은 발효 전문가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교장선생님의 그런 경력을 살려서 우리 학생들에게 오늘 콩 발효와 관계되는 발효 숙성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은 영산대학교 조리과에서도 겸임 교수로도 있었고 식품영양학 박사학위도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는 나름 전문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교장선생님 오늘 강의를 하기 때문에 교장선생님 하고 싶은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지금 특히 신입생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학교를 와보지를 못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잠시 봤지만 입학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 대한 영산고등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하고 본론으로 들어갈까 합니다. 우리 영산고등학교는 1974년 3월에 성심여상으로 개교를 해서 성심정보고등학교, 성심보건고등학교 이렇게 교명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17학년도 3월 달에 교장선생님이 취임한 뒤로 많은 학교에 변화가 있었던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래서 3월 3일부터 아침맞이를 시작을 했었고 5월 17일에는 매직 사업이 선정이 되어서 매년 1억 6천만의 지원료를 받아서 우리 영산고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9월 20일에는 직업계구 비중확대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학과를 개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억 3천만 원을 지원받아서 현재 우리 전국에서 최고 가는 조리실도 구축을 하였고 사무 경영과 관련되는 그런 실습실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 1일 날 행복한 아침맞이에서 처음으로 교장선생님과 교감선생님은 이렇게 인형탈을 쓰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18학년도에는 3월 2일에 입학식을 하면서 교장선생님이 산무운동을 선포하였습니다. 우리 신입생들은 아직 잘 모르지만 산무운동이라 하는 것은 우리 학교에서는 담배 연기, 무단 결석, 물론 무단 지각, 지도 불응을 없애겠다는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정말 우리 학생들이 잘 지켜주었고 학교가 변화되는 데 있어서 이 세 가지가 지금 현재는 거의 없어졌다고 교장선생님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3월 8일 아침맞이에서는 이렇게 비가 오는데도 우리 선생님들은 여러분들이 학교 오는 것을 격려해주고 자존감을 높여주기 위해서 우산을 들고 여러분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4월 18일에는 매직 학교 150개 중에서 가장 잘한 2017학년도에 매직학교 우수학교 선정이 되어서 교장선생님이 교복을 입고 서울에 가서 아주 많은 선생님들 앞에서 우리 학교에 대한 발표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9월 3일에는 사랑의 아침 밥상 밥심을 처음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이게 첫날 찍었던 사진입니다. 보면은 밥이 있고 그다음에 김이 있고 김치가 있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김과 김치만 주겠다는 생각이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은 독지가들, 학부모님들, 선생님들, 이웃들이 많은 기부를 해주셔서 지금은 아주 고급스러운 그런 음식이 나가고 있는 것 있습니다. 10월 22일에는 이렇게 아침맞이가 KNN 모닝와이드에도 소개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에 의해서 아침 밥심에 대해서는 아침 밥상 밥심 때문에 매스컴 언론에는 굉장히 많이 소개가 되었고요. 12월 17일에 우리 부산교육청에서 주는 아름다운 학교상을 수상을 하였습니다. 아름다운 학교상이라 하면
학생들과 선생님들과 학교 모두가 학교 발전에서 노력하고 모두가 행복한 학교라는 그런 학교에게 주어지는 아름다운 상이 되겠습니다. 2019학년도 3월 4일에는 영산고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였고 웰빙 조립과 보건간업과 사무경영과로 학과를 개편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습실도 최고의 실습실로 완공되었기 때문에 커팅식도 거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산에서는 최초로 스쿨버스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산고 리더반도 3월 18일 날 처음으로 시작해서 올해는 우리 신입 1학년들, 2학년들 모두가 리더반에서 저녁 8시 반까지 공부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4월 1일 날에는 제2회 벚꽃데이를 하였던 걸도 기억을 하고 있고 우리는 학교 협동조합도 부산에서는 두 번째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제요리대회에서도 처음 우리 학교가 조리대회에 나갔는데 세계팀이 나가서 모두 금상을 수상하는 그런 정말 멋진 일도 있었습니다. 드론 축구 경기장도 완공이 되었고 교장선생님이 바로 전문가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학교 선생님들 대상으로 학교를 홍보하기 위해서 학교 안에서 발효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론 축구단 와이즈 드래곤 창단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우리 학교의 시설이나 모든 교육과정이 인정을 받아서 7월 24일에는 아프리카 보츠와나 공화국에서 직업 교육 관계자들이 우리 학교를 방문해서 우리 학교의 시설들이나 교육과정을 배워갔습니다. 그리고 9월 30일에는 급식 전문 잡지 뉴트리엔 시울로에서 우리 밥심이 소개되었고 2학년들 수학여행 굉장했습니다. 작년 2박 3일 갔는데 제주 마레보 리조트인데 정말 우리 지금 3학년들 정말 좋았죠. 그래서 올해도 우리 2학년들 데리고 마레보 리조트를 갈까 합니다. 정말 최고의 시설에서 우리 학생들이 정말 멋진 그런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 모두는 함께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산 11월 7일 날 있었던 부산직업교육 박람회에서는 교육감상을 받기도 하였고요. 금연 정책 동아리 학생들도 발표해서 교육감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윤태민 학생을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윤태민 학생은 한식, 양식, 중식, 보거, 일식에서 5개의 조리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우리 모든 학생들은 조리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조리를 전공하는 학생들은 모두 우리 윤태민 학생처럼 이 자격증을 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는 드디어 12월 4일에 일반 전형에서 2020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완료하였고 100% 등록도 하였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1학년이 되겠습니다. 이 결과가 어떤 결과냐면은 일반 전형 경쟁률 상업계 16개 학교 중에 우리 학교가 경쟁률 부분에서 2위를 차지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영산고는 명실상부한 부산에서는 최고의 특성화고라고 자부해도 되겠습니다. 12월 16일에는 흡연 예방사업 성과보고에서 우리 학교는 교육감상을 받았습니다. 2월 19일에 여러분 아직 학교를 못 와서 지금 보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보이는 그림처럼 영산 놀이마루가 지금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여러분들은 마음껏 뛰놀 수 있고 게임도 할 수 있고 휴식도 할 수 있고 예절 교육도 받을 수 있고 또 무한 상상시에서 만든 작품들을 갖고 와서 마무리할 수 있는 작업실도 있게 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도 교육청에서 우리 학교가 처음으로 2억을 받아서 학교를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2020학년도에도 혁신 지원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우리 학교는 2억 200만 원을 지원받게 되겠습니다. 이 2억 200만 원을 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행복한 그런 학교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그리고 운동장에 스탠드도 지금 이렇게 완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학생들 학교 와보면 정말 깜짝 놀랄 만큼 학교는 더 많이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했던 학교 소개 이 부분도 여러분들 A4 용지에 정리를 잘 해서
담임 선생님께 제출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교장선생님 강의는 두 파트로 나뉘지겠습니다. 하나는 학교 관련되는 내용은 A4용지에 한 페이지를 적으시고 지금부터 공부할 콩, 발효, 조미료에 대해서 여러분들 또 다른 A4에 정리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서 담임 선생님께 인증샷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콩, 발효, 조미료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학습 순서는 발효와 숙성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효소에 대한 이야기, 세 번째 된장과 간장, 그리고 네 번째 청국장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학습 목표는 발효와 숙성을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된장과 간장, 청국장을 만드는 방법을 이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발효와 숙성에 대한 얘기를 조금 먼저 이해를 해야 우리 전통 음식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두류를 이용한 발효식품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두류라는 콩을 얘기합니다. 콩으로 만들어지는 발효식품은 된장, 간장, 청국장, 고추장 이런 것들이 있게 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패스트푸드가 유행을 했지만 지금은 이제 슬로푸드가 대세입니다. 슬로푸드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은 발효식품입니다. 그래서 발효식품이 가장 많은 나라가 어느 나라냐?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패스트푸드, 햄버거나 이런 것보다는 발효 음식을 많이 먹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곡류를 이용한 발효식품은요, 곡류하면 쌀이죠. 쌀을 이용한 발효식품들은 우리 전통주라든지 식혜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어류, 생선을 이용한 발효식품은 젓갈, 어간장, 식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채소류를 이용한 발효식품에는 김치, 동치미, 깍두기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효가 무엇인지, 숙성이 무엇인지 이걸 좀 알면 좋겠습니다. 발효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발효는 미생물이 음식을 소화하는 과정으로 미생물의 효소에 의해서 우리 인간에게 이로운 물질이면서 내가 의도한 물질로 바뀐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미생물에 의해서 고분자 화합물질이 저분자 화합물질로 바뀌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얘기지만 우리 학생들 한번 그냥 귀담아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분자 화합물질이 저분자 화합물질로 바뀐다는 얘기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고분자 화합물질은 이 사이즈가 굉장히 크다는 뜻입니다. 이 큰 것이 점점 이렇게 줄어드는 과정. 그래서 저분자 화합물질로 작아지는 것, 사이즈가 작아지게 되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은 발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되는 과정에는 일반적으로 미생물이 관여해야만이 이렇게 발효가 이루어집니다. 숙성은 일반적으로 미생물이 관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발효만큼 미생물이 크게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숙성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루어지는 발효 과정이다. 사이즈가 아주 크게 변화되진 않는다. 조금씩 변화되는 과정을 우리는 숙성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숙성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발효와 숙성이 되면요, 향이 더 좋아집니다. 맛이 부드러워집니다. 소화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생리 활성 물질이 생긴다. 일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과 관련되는 그런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루 한 번이라도 발효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건강을 지키는 일이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발효와 숙성의 그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콩이 이렇게 메주로 바뀌죠. 메주가 바뀌로 바뀐 것을 이렇게 장담기를 합니다. 장담은 상태에서 장가를 해서 된장과 간장을 분리시키죠. 이것을 다시 이렇게 온기에 넣어서 오랜 시간을 지났을 때 우리는 맛이 나는 된장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콩이 메주 과정을 메주가 되는 이 과정을 우리는 발효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가 발효입니다. 이때 왜 발효냐? 이거는 단백질이, 콩 속에 있는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거는 발효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 가르기를 한 상태에서 이 된장이 오랜 시간을 지나서 더 맛이 나는 된장으로 바뀌는 이 과정을 우리는 숙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발효와 숙성의 차이점은 이런 것들입니다. 또 하나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포도가 술이 되는 과정. 포도가 술이 된 것을 우리 일반적으로 와인이라 그러죠. 그래서 포도가 술이 되는 이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이때는 발효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와인을 오랫동안 보관해 놓고 더 맛이 나는 와인으로 만드는 이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숙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발효는 좀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지만 숙성은 오랜 시간을 기다리면서 아주 작은 것이 더 작아지는 저분자 화합물질이 더 저분자 화합물질로 바뀌는 과정 우리는 숙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는 효소란 얘기를 좀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효소에는 크게 소화효소와 대사효소로 나뉘어집니다. 소화효소는 우리 몸 속에서 고분자 화합물질을 저분자 화합물질로 분해하고 이동하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습니다. 탄수화물을 먹고 쌀이죠. 단백질을 먹고 콩이나 고기죠. 지방을 먹었을 때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위를 거치고 대장을 거쳐서 우리는 변으로 나오죠. 이 식도부터 입에서부터 시작해서 위를 거치고 대장을 거쳐서 일어나는 이 모든 과정에서 이 탄수화물과 단백질, 지방이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요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소화효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대사효소는 체내 대사작용과 관련한 모든 화학적 변화를 일으키는데 관여하는 효소다. 우리가 운동을 할 수 있고 뛰어다닐 수도 있고 하루 이렇게 몸이 움직이는데 대사효소가 있어야만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대사효소는 우리가 하루 몸이 움직일 수 있는데 관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우리 몸속에서 소화효소들입니다. 자, 음식이 들어오면 탄수화물, 쌀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 입에서 가장 먼저 아밀라제가 나오겠죠. 입속에 아밀라제가 나와서 분해를 시킵니다. 그리고 췌장액에서 아밀라제 또 나오고 장액에서도 말타제가 나와서 포도당으로 바꿉니다. 이걸 그냥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냥 전체를 갖다 통틀어서 우리 일반적으로 탄수화물이 포도당 되는데 아밀라제가 이용된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아밀라제가 바로 소화효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백질을 내가 먹었을 때는 위에서 펩신이 나오고 췌장에서 트립신이 나오고 장액에서 펩티다제가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분해가 되면 최종적으로 아미노산이 되죠. 이 과정은 일반적으로 우리는 단백질은 우리 몸속에서 아미노산으로 바뀌는데 소화효소는 프로테아제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방은 우리가 입으로 먹었을 때 썰개즙에서 지방을 유화시키고 췌장액에서 리파제가 나와서 마지막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분해시킵니다. 이 과정도 일반적으로 우리는 소화효소 이름은 우리는 리파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은 포도당이 될 때 아밀라제가 관여한다.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바뀔 때는 프로테아제가 관여한다. 지방이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분해될 때는 리파제가 관여한다. 해서 이 세 가지의 소화효소에 의해서 우리는 음식을 먹었을 때 분해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소화 흡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러면 우리가 먹었을 때는 우리 몸속에서 소화효소들에 의해서 분해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깥에서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은 상태, 바깥 상태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탄수화물이 그냥 포도당으로 바꿔주는 이 역할을 하는 게 뭐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생물에 찾아보니까는 곰팡이들이 이 역할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바꾸는데 관여하는 것은 곰팡이류가 있습니다. 이 곰팡이가 내어놓는 효소가 바로 아밀라제죠. 그래서 곰팡이도 아밀라제는 소화효소를 내서 탄수화물을 포도당으로 바꾸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포도당으로 바뀌시면 이것을 이용해서 술과 식초 등을 우리는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단백질이 그러면은 외부에서 아미노산으로 바꾸는데 관여하는 미생물은 누가 있느냐?
이때 관장이 고초균입니다. 바실리스 섭틸리스 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초균이 프로테아제라는 소화효소를 내어 뿜음으로 해서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뀐 아미노산을 이용해서 우리는 된장과 간장, 청국장 등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된장과 간장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콩 속의 단백질은 이렇게 아미노산들이 여러 가지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결합되어 있는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서로 잘라내야 됩니다. 잘라서 이렇게 분리를 시키는 거죠. 아미노산이. 그래서 아미노산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가 단백질이고 이것을 이렇게 잘라내면은 우리는 맛과 향이 좋아지는 아미노산 분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데 관여하는 것이 누구냐? 바로 고초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것이 분해가 되어서 아미노산으로 바뀌었을 때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단백질 자체는 맛과 향이 없습니다. 그러나 고초균에서 분리가 됐을 때는 단백질이 분해가 되면 분해가 된 아미노산은 감칠맛과 향이 있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숙성 시간이 지나면은 생리 활성 물질도 생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 몸에 좋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메주를 만드는 방법을 지금부터 한번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주를 만들기 제일 먼저 콩을 이렇게 깨끗이 씻어야 됩니다. 정말 깨끗이 씻어주고요. 이 가마솥에 정말 푹 삶아줘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3시간, 4시간 이렇게 삶아주어야만이 메주가 잘 뜨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푹 삶은 콩을 찧어서 이렇게 사각의 형태로 만들고 이렇게 볏짚으로 매달아 놓고 온도가 따뜻한 곳에 매달아 두며 이제 이 콩 속에 있는 단백질들이 아미노산으로 바뀌는 과정, 이것을 우리는 메주 만들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메주에 번식하는 미생물들은 그럼 어떤 것이 있을까? 요거는 조금 어려운 내용이지만 그냥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적으로 메주에는 보면은 메주의 바깥 부분에는 겉 표면에는 보면은 곰팡이들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곰팡이들, 호기석, 공기를 좋아하는 곰팡이들이거든요. 얘들은 그래서 당화를 시킵니다. 당화를 시킨다는 단맛을 내준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부 속으로 들어가면은 수분이 많습니다. 메주의 속은 수분이 많습니다. 이때 관여하는 것은 누구냐면 고초균이 관여합니다. 그래서 고초균은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바꿔주기 때문에 거기서 글루탐산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은 감칠맛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발효가 잘 돼, 콩이 발효가 잘 되면 감칠맛이 나는 겁니다. 그 감칠맛, 글루탐산을 비슷하게 만든 것이 바로 미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래에는 근래에 와서 공장에서 생산되는 메주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황국균만을 접종해서 그렇게 만드는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장단기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장단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금물에 메주를 넣어둔 것이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장을 담는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은 소금물에 메주를 넣어두는 것이다. 그러면은 메주 속에 들어있는 아미노산들이 소금물에 녹아 나올 것이다.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래서 장단기는 소금물에다가 이렇게 소금물의 농도를 맞춰주고 메주를 잘 깨끗이 씻어서 바깥쪽에 있는 그 곰팡이들을 잘 씻어내는 게 좋습니다. 씻어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햇빛에 건조를 시키고요. 햇빛에 건조시킨 후에 소금물에 메주를 이렇게 넣어서 발효를 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발효시킬 때는 이렇게 햇빛이 좋은 곳에 온기에 넣어서 우리 전통적으로 이렇게 온기에 넣어서 발효를 시키고 이게 이제 우리 사업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된장, 간장을 만들어서 팔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 학생들은 이 정도의 규모로 해야만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장을 담고 2개월 정도, 일반적으로 2개월 정도 지나면은요 이런 모양이 됩니다. 즉 어떻습니까? 소금물에 좀 메주 속에 있는 아미노산이 지금 녹아나 있는 형태입니다. 이때 우리는 장 가르기를 합니다. 장 가르기는 쉽게 말하면 된장과 간장으로 분리시키는 겁니다.
2달 동안 메주를 소금물에 넣어놨기 때문에 이제 메주는 물렁해져 있을 겁니다. 이 물렁해진 메주를 덜어내서 이게 된장이 되는 거고요. 그럼 메주를 빼내고 남은 물이 있겠죠. 이 물이 바로 간장이 됩니다. 그래서 된장과 간장으로 분리된 것을 따로따로 다시 오랜 시간 동안 숙성을 시키며 우리가 원하는 전통 된장과 간장이 만들어지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통 된장은 정리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통 된장은 콩으로 메주를 만들어서 사용한다. 그러니까 된장이나 간장은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메주를 이용한다는 거예요. 메주는 뭘로 만든다? 콩으로 만든다. 메주를 소금물에 넣어서 2달이 지나고 물렁해진 메주 덩어리를 다시 숙성시켜서 된장이 만들어진다. 메주에서 콩의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되어서 맛과 향이 좋다. 전통 된장은 깊은 감칠맛과 생리 활성물질이 많이 생겨서 항암 효과와 항산화 효과, 항비만 효과가 큰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통 된장은요, 마찬가지 콩으로 메주를 만들어서 사용한다. 메주를 소금물에 넣어서 2달이 지나고 메주 덩어리를 빼고 남은 물을 숙성시켜서 간장이 된다. 세 번째, 소금물에 메주를 2달 이상 넣어 두었기에 메주 속의 아미노산이 소금물에 녹아 있는 것이 바로 간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통 된장과 마찬가지로 간장도 깊은 감칠맛과 생리 활성 물질이 많이 생겨서 항암 효과와 항산화 효과, 항비만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청국장은요, 교장선생님 생각했을 때 참 건강한 음식을, 건강한 식품 2가지를 골라라 하면 저는 전통 식초와 청국장을 2개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식초도 참 우리 몸에 가장 건강한 것이고 청국장도 굉장히 쉽게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청국장도 우리 학생 여러분들은 자주 먹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데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청국장은 일반적으로 가장 짧은 시간에 2-3일 만에 만들어지는 식품이 되겠습니다. 전시에 빨리 만들어서 먹었다는 뜻에서 전국장에서 청국장이 되었다는 그런 속설도 있습니다. 고초균, 바실리스 섭틸리스균에 의해서 콩 속의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분해되었기 때문에 맛과 향이 좋습니다. 된장과 간장은 사실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러나 청국장은 2-3일만 하면은 굉장히 우리 몸에 좋은 그런 음식으로 만들어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일본의 나또라고 하는 것은 바실리스 나또균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우리 청국장은 바실리스 섭틸리스균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국장에 있어서 청국장균의 포자의 발화 최적 온도는 일반적으로 40도 전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0도에서 50도 사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교장선생님이 청국장을 만들 때 온도는 45도를 유지해라 이렇게 얘기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5도를 유지하고 온도도 산소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산소가 잘 들어갈 수 있도록 하면서 45도를 유지해주면은 청국장은 잘 만들어집니다. 산소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고초균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왼쪽 편처럼 이게 고초균입니다. 눈, 코 이런 거 없죠? 주로 이렇게 막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처럼 이렇게 청국장을 잘 만들면 청국장 발효가 잘 이렇게 진이 많이 나는데 일반적으로 교장선생님 청국장을 띄워보면은 하루가 지났을 때 이렇게 진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리고 청국장을 띄우는 과정들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콩을 깨끗이 씻고요. 그리고 서너 시간 굉장히 이것도 메주를 만들 때처럼 굉장히 푹 삶아줘야 됩니다. 그래야 청국장이 잘 띱니다. 그 다음에 산소가 통하는, 이렇게 아까 산소 좋아한다 그랬죠. 고초균은 산소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산소가 통하는 바구니 이렇게 담고 그 다음에 45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밑에 전기 판넬이나 전기 장판 같은 걸 넣어서 온도를 맞추면서 이렇게 담요를 덮어두면은
덮어두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고 볏짚을 넣어두는 것도 볏짚 속에 고초균이 많이 살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볏짚을 이렇게 넣어두는 것도 발효에 도움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산소를 잘 통하게 하고 45도를 유지하게 해서 2, 3일이 지나면 이렇게 청국장이 완성이 됩니다. 청국장 효능들은 굉장히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냥 간단히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혈압 상승을 억제한다. 항암 효과가 있다. 노화를 방지한다. 혈전 용해 효소가 있다. 그리고 당뇨병도 예방한다. 변비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빈혈 예방에 도움이 된다. 식중독균도 예방할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효능들이 있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학생들이 빨리 학교로 와야 그죠? 아침에 이렇게 아침밥상, 사랑의 아침밥상, 밥신도 줄 수 있고 또 여러분들 아침밥을 먹을 수 있는데 이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진정되어서 우리 학생들이 빨리 학교에 등교할 수 있길 교장선생님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장선생님은 우리 영산고등학교 정말 더 많이 발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0학년도에 교육 방향을 한번 여러 가지를 고민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산무운동은 굉장히 잘 정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 가지 없는 것은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2020학년도에는 그래도 뭔가 좀 부족함이 있는 것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세 가지 정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있기도 해요. 그러나 이것이 더 많이 있으면 우리 학교 더 많이 발전하겠다. 그래서 3유 산무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3유, 요 유자는 있을 유자인 거 잘 아시죠? 있다는 뜻입니다. 세 가지가 있다. 3무는 요건 없을 무자죠. 세 가지는 없다. 그래서 3유 산무 운동은 세 가지는 있고 세 가지는 없다. 이런 운동을 벌리겠다. 우리 영산고등학교는 세 가지는 정말 있어야 되고 세 가지는 없어야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3유는요. 있어야 되는 세 가지는 인사 좀 잘하기. 우리 인사 잘합시다.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그러나 2020학년 더 잘하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인사 잘하고 질서가 있어야 되겠다. 이 질서에는 청결도 들어가죠. 교실 정리정돈, 여러분 청소 이런 모든 것이 다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질서도 좀 있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배움이 있어야 됩니다. 학생은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학교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놀러 다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자습 시간에 정말 많이 배워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여러분 인생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인사, 질서, 배움 이 세 가지 있어야 되겠고 산무운동은 작년에 했던 그대로 가겠습니다. 담배는 없어야 됩니다. 지금 이제 없죠? 우리는 영산고 학생 담배 피우지 않는다. 이거는 공식입니다. 그 다음에 무단지각 결석 없어야 되겠죠. 지금 무단지각은 교장 생각할 때는 인문계 어떤 인문계보다도 지금 좋습니다. 교장선 아침에 교문 있어 보면 한두 명 정도 지각하는 걸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실수로 늦잠 잠깐 이런 학생들이 지각을 하는데 정말 2020학년도에는 무단지각이 한 명도 없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지도부랑 선생님 말씀을 잘 듣는 그런 학생이 되겠습니다. 요것도 여러분들 요점 정리할 때 요 3유 산무운동이 무엇인지도 반드시 적어서 담임 선생님께 제출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영산고등학교는 어제보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발전하는 그런 명품 특성화 고등학교입니다. 우리 영산고등학교 슬로건은 영산당당입니다. 취업도 당당하고 진학도 당당한 그런 학생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지금 학교 막 오고 싶죠? 안 오니까는 그래도 지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어떻게 학교에 지금 개학을 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여러분 학교 와서 이게 전염이 되면은 이 전체적 국가 전체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개학을 지금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지금 집에 있는 동안에 여러분들 개인위생도 잘하고 여러분들 필요로 하는 공부도 좀 많이 하시고 취미 활동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 PC방이나 노래방 이런 데 가면 안 됩니다. 가지 말고 하여튼 코로나19 잘 이겨내고 개학이 언제 될지 지금 교장선생님 잘 모르겠습니다. 개학을 하는 그날 우리 학교에서 웃으면서 만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영산고등 학생 여러분들을 많이 사랑합니다.